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들길 변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여풍당당을 좀 강하게 하시지. 아 뭐 딴 생각 하셨죠? 아닌가? 아니야.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하는 타이밍은. 요거는 제가 요 비슷한 거를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뭐 종합 정리도 할 겸 이혼 타임.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이혼할 타임. 뭐 제가 뭐 자주 상담할 때도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거 있어. 그건 좀 이따. 원하는 조건으로. 너무 척이는 척이네. 자, 일단은 지금 불난 상황이다. 네. 바람이 났다는 건 불이 난 거다. 네, 네. 그럼 불부터 끄자. 네. 불 다 끈 다음에 내가 집에 불이 났어. 이 불부터 끄고 나서 음. 그때 이 집을 고쳐 살 건지 떠날 건지는 네. 불 끄고 나야지 보이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바람 났을 때는 바람을 잡고 나서 보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상간녀부터 쳐내고 또는 상간남부터 쳐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내 배우자가 바람난 배우자가 하는 거를 쭉 지켜서 보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상간자를 응징하고 네. 그러고 나서 둘을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에 네. 어지간히 네. 또는 갈라놓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이혼이 맞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라. 네. 그래서 저는 미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불부터 끄고 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바람부터 잡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그렇죠. 일단 그 타이밍이 맞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응급 상황에서는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는 게 맞아요. 네. 일단 일의 순서가 그게 또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네. 불 나고 뭐 이를테면 내가 길 가다가 뭐 우리 가족이 뭐 교통사고 났고 또는 뭐 강도가 쳐들어온 상황, 전쟁 난 상황 제가 그렇게 비유하자. 그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그 상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내 경황이 없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은. 당연하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그때 우리 애를 뭐 죽일지 살릴지 우리 애를 왜 죽여 그리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강도한테 내가 굴복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일단 막아내고 보는 거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보는 거고 네. 이 뭐 불을 막 나고 있는데 이 집을 두고 뭐 떠날지 말지 불을 날 때는 불을 끄는 거고 지금 경황이 없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바람이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거를 내가 아는 순간부터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과연 네. 정확한 판단이냐? 저는 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 보류하자. 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대면 상담도 많이 오시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알지. 제정신이 아니죠. 잠도 못 자고 막 맞아요. 남편 어떤 남자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 남자 이제 아내가 바람 나면 막 그 증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살이 막 자기 10kg씩 빠졌대, 10kg 빠졌다는 거야. 20kg 빠져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을 못 자니까 밥도 못 먹고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 상태에서 저한테 쉽게 이거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 저한테 일단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닌 거다. 이분이 확고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그때 그걸 읽어버리지. 이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지금 이혼할 때가 아니다. 그건 일단 미루자. 네. 이혼을 제가 꼭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네. 지금 불난 상황이니까 불부터 끄자. 바람부터 잡자. 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다 수긍하세요. 맞아요. 예, 끄덕이시더라고. 네. 저도 참 끄덕이게 하기 위한 그 비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잠깐 자기 PR 좀 하고. 아니, 난 힘들어, 진짜. 네. 근데 저는 뭐 이 비유가 이렇게 착착 떠오르니까 네. 제가 뭐 천재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15년 동안 많은 케이스를 다루다 그쵸.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다, 그거. 일단 이거 바람부터 잡고 보는 거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아까 그 조변님이 얘기했던 네. 이혼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네. 하시라. 네. 다 이겨놓고 네. 이혼도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네. 이기는 건 뭐냐. 네. 이기는 건 일단 둘을 갈라놓는 거다. 네. 갈라놓는데 해보자 한번. 그쵸.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 협의? 뭐야? 그거는 절차에 대한 얘기고. 원하는 방식. 너무 본인의 직업적인 특성이 너무 나오시는데 너무 그 협의냐 소송이냐 그거는 그 변호사님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인 것 같고 그거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그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바람핀 배우자를 둔 남편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은 어떤 게 관건이냐 두 가지가 합의는 그러기 위한 절차인 그쵸, 거고 그쵸. 네. 내가 뭘 얻어내는 거냐.
몸만 나가게 하는 거? 뭐 그런 그렇죠. 거? 이제 그거를 크게 두 가지예요. 재산.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 네. 그렇죠. 재산인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거다. 그렇죠. 네. 두 번째를 꼭 강조하시더라고. 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네. 굉장히 고통스럽다. 네. 예전에 뭐 어떤 큰 강남의 큰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분이랑 한 도중에 있는데 뭐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네. 이혼을 꼭 하겠대. 근데 재산 네. 많이 받았대. 자기는 네. 됐대.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혼만 한 네. 거야.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뒤늦게 밀려오더라고. 남편과 상간녀가 붙어버린 거야. 이혼하고 나서. 그 소식이 들리는 거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는 괜찮다 그랬거든. 아니더라고.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지나고 나면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렇죠, 상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부터 이제 좀 해보면 네. 일단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보면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범죄에 넣어보자고. 맞아요, 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좀 변호사들 이제 조변님은 제 철학을 아니까 저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상담하면 조변님이 네. 하는데 네, 네.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제 철학을 알기 때문에 꼭 소송을 앞세우지도 않잖아요. 또 때로는 뭐 이혼 소송을 자꾸 이렇게 종용하지도 않고 네, 네, 네. 필요한 소송만 맞춤형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 가정 회복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유리하게 하려면 일단 협의 쪽으로 협의나 조정으로 네. 가는 게 맞다. 네. 판결로 가버리면은 아니 소송을 해버리면은 그냥 네. 판사가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뜩이나 저 인간이 바람 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재산 절반을 게다가 또 더더욱이 내가 기여한 게 더 많다면 아내분이 기여한 게 더 많은 거야. 또는 남편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네. 남자들이 보통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내가 기여한 게 훨씬 많은데 저 바람 핀 저 마누라한테 내가 이걸 절반을 줘야 되냐. 네. 10년 이상 살면 막 절반 가까이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원통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은 최후의 하시라. 협의부터 해보자. 그러려면 압박을 해라. 압박을 하려면 상간자부터 치면서 압박을 해라. 그러면 집에서 먼저 이혼하자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지네들이 죽고 못 사는 사이라면 이혼하자. 그쪽에서 나면 웃기지 마. 너는 유책 빼줘서 이혼 안 해줘.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그럼 너 내가 이혼하지면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유도를 해라. 그럼 최대치를 받아낼 수 또 그렇죠. 있다. 네, 네. 네. 또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상대방도 이혼을 거부해. 상대방이 돌아온 거야.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돌아. 그거 애매하잖아. 난 이혼하고. 그럼 소송 걸어야 되잖아. 그럼 소송 걸면 또 1년 가고 수입료 깨지지 못 깨지지. 그쵸. 또 재산 줘야 되지. 그럴 땐 저는 이렇게 하지. 아 이거 비밀 팁인데. 아 이건 또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럴 때 있어요. 네. 그 방법이 있어. 아 이거는 왜냐면 그 상대방이 역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꼭 이거를 상담을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자세한 건 요거 제가 그렇죠. 상담 때 제가 네. 조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맞아요. 그래도 또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협의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더라고. 진짜 판결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을 했고 기체 사유가 많아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체 사유는 위자료 판단할 때만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은 기여도 두 사람의 그 재산 형성의 기여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죠. 양육은 뭐 그 두 사람이 양육 환경이 어떤지 누가 더 그렇죠. 뭐 소득이 많고 소득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소득이 어떻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남자분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원래 양육을 했는데 상간남이랑 그 아이를 두고 계속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만 집에 혼자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니까 이 사유를 가지고 이제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거랑 뭐 기체 사유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아직 뭐 소송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게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그렇죠. 그간의 어떤 양육에 대한 기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쉽진 않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외도가 양육권을 방해한 양육권을 뺏기는 사유가 되지 그렇죠. 않아요. 꼭 무조건 뺏기는 사유가 되지 외도가. 않지.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죠. 양육권을 맞아요. 진짜 가지고 싶으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거지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리 이제 결혼을 이제 정리하면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그냥 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 그 산 기간이 한 몇 개월 되면 애랑? 그거를 유지를 시켜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는 또 거거든요. 애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하면 애 의사도 좀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의 의사도 보는데 이제 뭐 보통 주거지를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애도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네. 특별한 게 아니면 특별히 뭐 나는 나쁜 게 아빠한테 아니에요. 갈 거야. 뭐 울부짖지 않으면 내가 학대만 안 하면 네. 그럼 나랑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공고화시키고 네. 또 애를 잘 해야 되겠네. 애한테. 그렇죠. 아이하고 애를 관계를. 좀 가스라이팅 해야 되겠네. 야, 너는 엄마가 너한테는 엄마밖에 없다. 야, 엄마만이 진리야.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어. 양육권을 유리하게 하려고 뭐 아내가 이제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고 남편을 쫓아내고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애들한테 막 너무 화를 내고 또 막 그렇지. 싸우고 막 이렇게 맞아요. 같이 있다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랑 관계가 더 멀어져가지고 그렇지. 가서 아이가 살 때 아빠랑 살래요. 이렇게 가면 골치 아파지는 해버리는 거지.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주지 같이 살고 있고 양육 환경이 이게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게 데리고 더 있는 게 중요하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네. 네, 그렇죠. 잘해주시고. 오케이. 네.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진짜 정신적인 거는 일단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아니 돈이 아무리 많이 내가 받고 돈을 아무리 많이 받고 내가 이혼하면 뭐 하냐고. 지금 재벌 2세들도 지금 뭐 자살하고 마약하고 정신이 편하지 않으니까 네. 우울증 걸리니까 힘든 거거든. 네. 정신적인 거를 꼭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꼭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정신적인 거는 제가 쭉 해보니까 오랜 경험칙상 봤을 때 딱 두 가지더라. 첫 번째는 상간자를 지금 있을 때 응징해야 된다. 이혼하고 나서 하는 게. 이혼하고 나서는 타이밍도 안 맞고 명분도 맞아요. 없고요. 네. 지금 그냥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라. 그래서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게 꼭 뭐 배상금도 뭐 1,500, 2,000 받을 수 있지만 둘을 갈라놓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저는 응징 측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 많이 바람폈다 그러면 내 남편이야. 내가 이혼하지 않을 거면 내가 데리고 살면서 평생 동안 복수하면 되잖아요. 평생 동안 계속 뭐 그 칫솔로 막 변기를 닦는다든지 소심한 복수 칫솔로 변기 닦고 막 네.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러면 돼. 네. 근데 상간녀는 남의 가정 쑥대밭 만들고 파탄나게 만들고 지는 떠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또 잘 살아. 그렇죠. 굉장히 원통한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족치시라. 있을 때 응징을 하시라. 그래서 소송을 걸라 하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혼 절차상 네. 같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같이 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혼 그 피고 1이 이제 남편 배우자가 되는 거고 피고 2가 상간자가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이혼 절차 통상적인 이혼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재산 상황이나 그동안 부부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이혼 소송에서는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서로 양측 주장을 하고 재산도 뭐 통장 내역 3년치 4년치를 다 조회해가지고 쭉 보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재산이나 이런 나의 어떤 뭐 비밀스러운 가정 생활들을 왜 상간자한테 다 노출을 시키냐는 거죠.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그렇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오가지 않지. 생활에서는 그렇죠, 서로를 그렇죠. 비난하는 얘기들만 그렇죠. 오가는데 그거를 상간자가 사건 기록 다 볼 수 있어요. 그 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네. 그런 거를 보게 하는 게 그렇지. 결코 좋지 않은 그리고 또 거죠. 상간녀랑 뭐 내 남편은 한패라 그럼 그렇죠. 네. 둘이 또 같이 그거 보면서 서로 작전 유리한 짜고 주장, 할수 그러니까 있는 그럼 아내분은 이거 패만 다 드러나고 갖고 있는 거 다 드러나고 네. 굉장히 좀 그런 거지. 좀 네, 기분이 네, 별로 안 네. 좋지. 네. 그래서 정신적인 거는 일단 상간자 응징하는 거랑 네. 두 번째는 그 배우자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방점을 주고 싶은 게 대부분 이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커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미련. 배우자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그렇죠. 나는 알지 그거를. 네. 근데 이제 워낙 자기 남편을 욕하고 그 지긋지긋하니까 나 무조건 이혼할 거야. 막 이러니까 내가 그냥 맞춰주는 거야 사실. 응. 제가 그냥 아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욕하시면서도 그 내면에 보이는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 약간 그 여운과 미련이 네. 보인다니까. 네, 네, 네. 보여. 맞아요. 안타깝다니까. 나는 그럴 때 너무 짠한 거야. 네. 근데 또 거기다 대놓고 솔직히 미련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상대방은 또 아니라고 그랬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솔직히 이게 커요. 미련이란 그건 저는 그분의 심정은 100% 이해. 당연하지. 나도 예전에 뭐 젊었을 때도 총각 시절에 여자랑 잠깐 한 6개월만 바짝 사귀어도 그러고 헤어져도 미련이 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경우 뭐 맞아요. 군대를 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련이 한두 달 이상은 가는데 네. 어떻게 지금 살아온 세월이 10년 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또 교제한 기간이 또 긴 경우도 많아요. 네. 뭐 6년, 7년 사귀고 맞아요. 결혼하고. 어떻게 미련이 없냐고. 미련이 없다면 그건 로봇도 인간이 아니지. 기계지, 기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고선 너무 힘들다. 덜컥 이혼하기가. 그래서 미련이 사라져야 된다. 상간녀 응징하고 미련이 사라지려면 더 쳐야 된다. 더 쳐봐야 된다. 그리고 둘을 악착같이 끊어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내고 계속 치는 과정 속에서 내 남편이나 저기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가 하는 걸 보고 판단하시라. 근데 네. 진짜 완전히 인간 쓰레기네? 완전 바닥을 보여주네? 그럼 미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응징도 상간녀 응징도 했잖아. 네. 그리고 배상도 받아서 상간녀한테. 네. 할 만큼 노력도 했어. 그리고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했어. 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미련까지도 사라졌어. 네. 아, 이제는 난 내려놓을 수 있다. 네. 이 인간에 대해서. 이젠 포기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그거 모르니까 아니 노래를 좀 들으시라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이런 거 있어. 나 알죠. 여기까지 끝인가 뭐. 김광진. 예. 있어. 그런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이게 딱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괜찮다. 이혼하고 나면 후유증이 덜하더라. 네. 이혼이라는 거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설계를 해서 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는 거예요. 꼭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소송 박살 할 만큼 다 해보고 끊어놓을 만큼 열심히 해보고 후 이혼 고려하시라. 네. 나중에 이혼을 고려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요. 예. 이 주제에 관련해서 예. 이제 그 민법에 그런 예. 규정이 있어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 소송을 해야 된다. 맞아.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래 꼭 그 그거를 6개월 많이 지켜야 되냐 이거 막 물어보는 분 물어보시는데 많아. 이거 그거는 이제 6개월 제한을 안 받는 게 예. 근데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남편이 예. 너무나 이제 그 좋은 사람이고 예. 부채살이 하나도 없는데 부정행위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이걸 용서하겠다라고 이제 두 사람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송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그 조항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없거든요. 그 그래. 조항이 적용을 받는데 오케이. 보통의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부부 간의 신뢰관계 파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잦은 다툼과 싸움도 있고 이제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 사유들로 인해서 이혼소송 제기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유들도 있는 거죠. 뭐 서로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말다툼이 지속되기도 하고 예. 서로 뭐 남편이 그것 때문에 집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다툼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혼소송 제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 조항에 너무 구애받지 예민하죠.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조항일 뿐이다.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 잘 모르니까 유도리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네.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